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테타리코입니다. 그동안 잘들 계셨나요? 저번 주에 아마 제가 두 번째 에피소드를 올리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녹음을 평일에 하고 평일에 올렸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네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금요일 날 30일 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시험을 봤고요. 결과는 이제 어제 10시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알다시피 아주 개같이 망했고요. 점수는 이제 평균 60점을 받아야지 합격이 되는데 평균 50점을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필기 시험을 한 번 더 보려고 접수를 어제 바로 신청해놨어요. 이게 한번 봐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확실히 감이 잡히더라고요. 진짜 그 시험 보기 전에 봤었던 기출 영상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강의보다는. 강의는 일단 재미가 없어가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흥미도 없고 범위도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타타리코입니다. 편집하다가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제 말을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등장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강의가 재미가 없다는 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선생님이 재미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딱 보니까 기출 문제랑 겹치는 게 꽤나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드디어 감을 잡아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 이번 주에 돌아오는 금요일 날 시험을 다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제 이제 시험 결과 보고서 딱 팟캐스트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저희는 집 구조를 자주자주 바꾸는 편인데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저는 바쁘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어차피 제가 안 바쁘다고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집은 이제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버지가 방 방이 아니라 그 거실 구조 바꾸면서 이제 거실이 필요 없는 가구들을 언니가 원래 쓰던 방, 지금은 아빠 방이 된 그 방에다가 이제 뭐 장롱 같은 거, 장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원래는 그게 책장인데 이제 저희가 다 컸으니까 그걸 책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버리려고 했는데 아빠랑 엄마가 그거를 그냥 거실로 빼가지고 거기다 이제 잡동사니들 막 약 같은 것들 넣어놓고 그랬어요. 그게 거실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옮겨가지고 언니 방에다가 넣어놓고, 지금은 아빠 방이 된 언니 방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뭐 식탁 옆에 있던 큰 뭐 와인잔 같은 와인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옮기고 하느라 정말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푸들을 키우는데 푸들 같은 종류가 이제 쓸개골 탈구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강아지들 쓸개골 탈골 오면은 이제 고생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강아지 패드를 이제 강아지 페페어 가실 때마다 이제 조금 조금 모아가지고 저희 집은 온 바닥에 그냥 다 강아지 패드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드러내가지고 닦고 청소기 돌리고 말려서 다시 덮고 소파도 다 옮기고, 저희가 소파가 천이거든요. 천으로 된 소파여가지고 천도 다 걷어내가지고 싹 다 빨고 건조시켜가지고 다시 씌우고, 그래서 어제 시간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났는데
진짜 운동 빡세게 한 것처럼 근육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다행히 몸을 잘 썼는지 허리는 별로 안 아프고 그 겨드랑이 쪽 근육 있잖아요. 겨드랑이 이제 가슴 이어지는 곳, 그 팔이랑 가슴 이어지는 그 근육이랑 팔이 엄청 아파요. 허벅지도 좀 아픈 것 같고. 가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희 집에 힘쓸 사람이 뭐 아빠랑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들고 옮기느라 정말 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9시 좀 넘어서부터 바로 가구 옮기기 시작해가지고 1시 정도까지는 가구를 다 재배치는 일단 완료가 된 상태였는데 강아지 패드 같은 거 싹 다 씻고 다시 건조시켜서 까는데 오래 걸리고 이제 잔챙이들 남아있는 물건들 그거 정리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거의 한 정확한 건 5시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양말도 저희 그 양말을 싹 다 한 통에다가 넣거든요. 뭐 아빠 양말, 엄마 양말, 내 양말 할 것 없이 다 한 통에다가 넣고 그냥 거기서 이제 꺼내서 신는 건데 그거를 계속 이제 짝이 안 맞는 양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 다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그거, 그것도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양말 짝 찾고 이제 뭐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아주 그냥 쓰레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하루 왼종일 방이 아니라 집 청소. 제 방은 실제로 더 더러워졌어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아주 자기 전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의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전에 조금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바닥도 이제 쓸고 침대도 이제 돌돌이로 돌려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먼지 같은 거 다 이제 없애고 했는데 어제 집 청소를 하면서 제 방이 더러워졌어요. 제 방. 그래서 그 아빠 방이 된 방에 이제 좀 TV가 있는데 그 TV가 지금 제 방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제 방이 지금 집에서 제일 좁은데 그 TV가 제 방으로 들어옴으로써 방이 더 좁아졌어. 그러니까 너무 좋긴 해요. 이 TV가 이제 스마트 모니터인가 해가지고 그냥 요즘에 TV는 잘 안 보니까 유튜브랑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막 이런 거는 다 돼가지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모니터인데 집이 아니 방이 너무 좁아지긴 했는데 TV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아이패드로 보니까 근데 또 그거를 보면은 그것만 보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건 못 해가지고 아이패드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딴짓을 해. 근데 TV가 있고 핸드폰을 딴짓을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그게 오래 전에 제가 녹음을 한 건 아닌데 지금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사실 제 방에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오늘이 또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문 닫고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땀이 아주 그냥 줄줄. 이거 끝나면은 씻어야겠어요. 너무 끈적끈적거려가지고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커마를 사실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커마를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는 꽤 시간이 되긴 했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제 커말 시험이 그러니까 뇌에 들어갔다가 이제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시험을 보려면 외워야 되니까. 근데 뇌에 입력이 안 되고 다시 빠져나가요. 귀 한쪽으로 들어왔으면은 뇌에 저장이 되고 이제 습득을 해서 그걸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이러니 저러니 그냥 살았는데 딱 시험 날짜 정하고 나니까 차라리 그 5일 동안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5일 동안 공부한 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사실 붙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붙으면 좋겠다. 왜냐면 남들 다 붙는다고 하니까. 나도 붙었으면 좋겠다. 근데 공부는 제대로 안 해놓고. 근데 뭐 어제 딱 결과 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너는 한번 좀 엿 좀 먹고 좀 혼나봐야 정신을 차려 싶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래 이렇게 시험으로 아주 그냥 후들겨 뚝까 맞아가지고 정신 한번 챙기고 시험 다시 열심히 준비하는 게 나한텐 더 이득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내일부터 다시 해야겠죠? 근데 이제 한번 보고 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알겠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너무 부족한지를 알아가지고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은 편해요. 떨어진 건 아쉽지만 마음은 편하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제가 헬스를 등록을 합니다. PT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 형부가 이제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물어봤어요. 근데 딱히 뭐가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언니한테는 이제 마이크 사달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그 블루 예티 오로라 컬렉션 핑크 버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 흰색으로 하나 더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게스트를 섭외를 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이크 두 개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왔거든요. 마이크는. 그래서 저번 주에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마이크 두 개로 녹음을 하려면 이제 설정을 바꿔줘야 돼가지고 그거를 좀 해봤는데 뭔가 제 마음처럼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애를 먹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상태고요. 형부한테는 이제 생일 선물 뭐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필요한 게 없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게 너무나도 많죠. 근데 때로는 그 필요한 게 너무 비쌀 때도 있다. 사실 때로가 아니라 자주일 때가 더 많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나도 형부한테 그만큼 써야 되는 거니까 내가 커버가 가능한 선에서만 이제 선물을 받는 것이 좀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그 동네 헬스장을 끊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살을 빼는 중이긴 해요. 살이 너무 쪘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찐 모습이 싫어서 뺀다기보다는 사실 그것도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살이 찌면은 건강이 저는 확실히 확 나빠지더라고요. 일단 살이 찌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좀 뭐 알러지가 제가 좀 있는 편이라 뭔가 살이 찌면은 알러지가 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몸이 그렇게 건강 체질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살을 찌면은 안 되는 몸인 걸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살을 빼기로 생각을 해서 이제 먹는 거를 조절을 하자. 처음에는 간식을 끊자. 그래서 제가 간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간식을 좀 끊었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못할 짓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아예 설탕을 끊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간식을 끊은 거기 때문에 괜찮았다가 이제 조금씩 또 간식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시 간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간식이 좋지가 않잖아요, 몸에. 당연히 그 당덩어리니까. 그리고 또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나한테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게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안 좋게 살이 찌는 거는 조금 나중에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건강적으로. 그래서 이제 살을 빼는 건데
킬로 수는 줄긴 했어요. 줄긴 했는데 이제 확실히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뿐만 아니라 사실 살을 뺄 때는 운동을 같이 해야지 살이 더 잘 빠지는 것도 있고 삶의 그 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되찾아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면은 오전에 이제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오전에 이제 살 뺄 겸 좀 걸어야지 이제 운동을 좀 너무 안 걷는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나서.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내일부터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제가 뭐 바로 뭐 중량을 친다. 그거는 못 할 것 같고요. 차근차근 이제 걷고 뭐 이제 팔 운동 간단하게 해주고 허벅지 운동 간단하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좀 설레면서 좀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내일은 일단 헬스장에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헬스장 갔다가 씻고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공부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부족한 어느 정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 좀 다듬어 가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 좀 다듬어 가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녹음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녹음을 한 거를 들어보면 이게 일정하게 그 녹음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뭔가 바운스 하는 것처럼 녹음이 돼가지고 그것도 조금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냥 딱히 뭐 별다를 거 없죠. 별다를 거 없이 그냥 시험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면서 뭐 했어? 그냥 시험 공부만 했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번 주에 했던 일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사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지금 막상 앉아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이게 무슨 일일까? 아, 오늘은 어제 오늘 좀 어린이 시절 얘기를 해볼까 봐요. 왜냐면 어제 거실 청소를 하면서 거실에 이제 가족 사진들, 뭐내 사진, 뭐 엄마 아빠 사진, 가족 사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정리하면서 봤는데 저는 이제 독사진이 꽤 있더라고요. 저 단독으로 찍은 사진, 뭐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뭐지?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살 때 뭐 찍은 사진. 안녕하세요. 또 등장한 편집하던 테타리코입니다. 지금 편집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가 강아지가 짖어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왜 갑자기 다시 이상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은 다시 어린 시절 얘기로 돌아가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아주 고민입니다. 뭐 요즘 뭐 드라마를 악기를 보고 있긴 해요. 악기를 이제 1, 2화까지 다 보고 3, 4화는 아직 안 본 상태인데 어제 언니랑 같이 보려고 틀었는데 뭔가 왠지 모르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기 또 시작을 했다가 다시 안 보고 있다가 또 언제 다시 시작할진 모르겠어요. 한 다음 주쯤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그거를 다시 보고 있어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근데 사실 그거를 다시 봤다고 하기도 조금 뭐한 게 한 4화, 5화까지 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한 20분짜리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10 몇 분이더라고. 11분, 뭐 12분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사실 틀어놓고 딴짓하고
그러고 있네요. 심슨도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안 보고. 아, 그리고 금요일 날 그거를 봤어요. 스폰지밥 3D를 봤는데 티빙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파라마운트 플러스에. 그래서 스폰지밥을 보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집중을 그래도 꽤나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거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걔네가 3D로 변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처음 본 게 아니라 저번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다시 보긴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봤는데 역시 봐도 좀 귀엽더라고요. 스펀지밥. 아,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유치원 때는 유치원 가기 전에 이제 뭐 밥 먹거나 이제 옷 입고 이제 엄마가 머리를 묶어줄 거 아니에요. 어렸으니까. 유치원생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머리를 묶어주면서 저는 꼭 그걸 봤어요. 카툰 네트워크 채널을 봤어요. 그러면은 딱 그 제가 유치원 가기 전 시간에 그 플린더스 고인돌 가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엄마가 머리 야무지게 묶어주면은 그거 보면서 있다가 이제 유치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가는 걸 진짜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기 싫어가지고 집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가 한 6살?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집을 나갔어요. 유치원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제가 유치원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랑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선생님이랑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힌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혔는데 그게 너무 충격이 컸었나 봐요.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혼자서 타는 걸 못 타는 거예요. 엄마랑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타면은 이제 탈 수가 있는데 혼자 타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번 갇혔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이제 15층에 살 때인데 맨날 걸어 내려가고 걸어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신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시가 마려우니까 소변을 보러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 화장실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화장실 그 크기가 엘리베이터 크기처럼 이렇게 모든 공간이 다 막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엄청 무서웠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또 제가 내성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거를 화장실에 간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같이 가달라고 말도 못하겠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말도 못하겠는데 쉬는 마렵고 이제 소변을 또 신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소변을 못 참는 거예요, 제가. 소변을 참으면은 참을 수는 있잖아요. 참는 게 건강엔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참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급하면은 참을 수는 있는데 그땐 참으면은 아픈 거야, 배가. 그래서 참질 못해. 그래서 실을 그냥 소변을 그냥 바지에다 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유치원 하여튼 유치원은 그 모든 게 나랑 맞지 않았어. 그래서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지. 유치원 나 가기 싫어.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찍 심통을 부린 거죠. 유치원 가기 싫다고. 유치원 가기 싫어. 유치원 가기 싫어. 근데 아빠가 이제 애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얘 고집을 이제 꺾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얘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냥 다 지 말이 맞는 줄 알고 지가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하나 둘씩 엄마 아빠 계속 나에게 결정권을 넘기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커서는 뭐 결정권을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하지만 아기 때는
어른들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이고 훈육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가정폭력을 하거나 폭력적인 그런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집안이었다면은 큰일이었겠지만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얘의 그런 성향을 한번 꺾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이제 최후 통첩을 남기신 거죠. 너 유치원에 안 가는 애는 우리 집에서 키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치원 안 가도 좋아. 근데 그 대신 너는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우리 집에서는 유치원에 안 나온 애는 키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기억이 나는 게 6살 때였는데 이제 엄마, 아빠, 나, 언니 이렇게 거실에서 얘기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계속 떼를 쓰고 징징거리니까 아마 주말이었을 거예요. 유치원에 안 가는 날이었으니까 주말이었던 것 같고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저도 이제 점점 심통을 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던 거죠. 저의 심통을. 그래서 엄마, 아빠, 언니 저 이렇게 있었는데 언니랑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엄마 아빠는 앉아 있다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격해진 거야 상황이. 그래서 이제 상황이 격해지기 시작을 함에 따라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사자는 오히려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은데 언니가 이제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언니가 야, 너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하라고. 응?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유치원 잘 다니겠다고 말을 해라. 근데 나는 싫었던 거야. 나는 유치원에 가야 되는 이유를 몰랐고 유치원에 가서 뭘 배우는지도 몰랐던 거야. 내가 그 어렸을 때 뭘 안다고.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고 유치원에 가봤자 화장실 가는 것도 싫고 나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너무 싫은데 유치원에서 도대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럼 알겠다 집을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집을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맞다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밤이었었던 것 같아요. 밤이어가지고 이제 밤이니까 졸려가지고 엄마가 저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다시 얘기해 준 거는 이거였어요. 제가 그랬대요.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자겠다. 자고 내일 다시 아니다. 자고 오늘은 너무 집을 나가기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가지고 일어났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선 거죠. 나는 이제 유치원을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뜬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유치원 안 가는 게 나의 목적이었으니까 아빠가 이제 유치원 안 가도 되니? 너 이 집을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나 나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짐을 싸달라 했대요. 엄마 나 집 나가야 되니까 짐을 싸줘. 짐을 쌀 때 가족 사진도 조금 넣어줘. 보고 싶을 때니까 사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짐도 싸주고 가족 사진도 넣어주고 근데 제가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한 곳이 이모네 집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외갓집에서 막내인데 이제 이모부가 저를 엄청 이뻐해 주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모가 이제 아들만 둘이어가지고 이모부가 이제 딸을 갖고 싶어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내고 또 딸이니까 얼마나 귀여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모네 집에 가겠다고 이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 혼자 결정을 내려서
짐도 지가 나가는 거면서 지가 싸지도 않고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짐을 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엘리베이터를 못 탔잖아요. 근데 이모네 집 가려면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엄마한테 엄마 대신에 아빠한테 이거 하나만 얘기해줘. 나는 아직 엘리베이터를 못 타니까 엘리베이터까지만 나를 데려다 달라고 해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빠 차 타고 이모네 집 가가지고 아빠가 또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내려서 이제 이모네 집에 갔어요. 이모네 집에 가서 나는 이제 너무 신난 거야. 왜냐면은 우리 집에서 있었던 골칫거리들이 아니 골칫거리가 아니지 걱정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유치원 안 가도 되고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이제 제가 뭐 잘못을 하면 혼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나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모부네 집에 가서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이모부가 석류가 있었어요. 이모부네 집에 석류가 있어가지고 석류로 막 집 내가면서 재밌게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근데 이제 외갓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가 외갓집이 이제 같은 동네에 모여서 살았었는데 이제 외갓집이 비상에 걸린 거죠. 막내가 집을 나갔으니까. 근데 또 집에 나갈 때 너무 행복하게 나갔어. 내가 자진해서 행복하게 집을 나가서 얘가 진짜 들어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고서 나갔으니까 어른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날 아침에 갔잖아요. 이모부네 집에 아침에 가가지고 아침에 열심히 이모부랑 석류 까먹으면서 놀다가 밤에 이제 외갓집이 가족 회식을 했어요. 냉면집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극적 화해에 성공을 해서 다시 집에 돌아가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유치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을 했죠. 그게 저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스토리예요. 그래서 6살 때 이제 집을 나가서 아주 잠시였지만 몇 시간이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특히나 우리 엄마의 마음이 지옥이었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어렸을 때 이제 사진 보면서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유치원 안 가겠다고 떼를 쓰며 길을 쓰고 집을 나가겠다는 나의 모습.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사실 유치원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냥 누구 이제 생일 기간이 오면은 달마다 이제 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있으니까. 달마다 이제 생일 파티 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또 그때 유치원에서 1박 2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전 그게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1박 2일 하는 거. 나는 어렸을 때 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제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엘리베이터 타는 거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웠지만 더군다나 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텐데 집 화장실은 잘 갔어요. 근데 외부의 화장실은 어떻게 가야 하나 이런 고민도 너무 많았고 잠도 잘 못 자겠고 너무 무섭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랬던 기억들이. 물론 선생님분들은 다 좋으셨던 분이셨거든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극한 직업이었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쓰레기 같아. 쓰레기 같, 6살한테 쓰레기 같다는 말 하고 싶지 않은데, 6살이 나에게는 쓰레기 같다라는 말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쁘시진 않았어요. 제 기억에 선생님들이 나쁘진 않았고, 그냥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거죠. 나 혼자 뭐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막 누가 나를 뭐 학대한 것도 아니고, 아무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타기 싫고, 화장실 못 가고,
그랬던 게 너무 저는 컸어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심장 열심히 쿵쾅쿵쾅 거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엘리베이터 타기가 싫었냐면은 제가 그 유치원을 이제 한 군데 다니다가 집을 이사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건지 아니 그 유치원이 이제 없어져서 다른 유치원으로 간 건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거기 조금 다니다가 이제 다른 이제 집 앞에 있는 유치원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좀 멀리 있던 유치원은 버스를 타고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타서 선생님들이 같이 계단 내려주고 그 버스 계단 내려주고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누구누구야 너 엘리베이터 잠시만요.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엘리베이터 혼자 탈 수 있니? 이제 애가 네 이러면은 이제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것까지 봐주시고 이제 버스를 타시는 거고 이제 못 타겠어요 하면은 선생님이랑 손잡고 엘리베이터까지 타고서 갔다가 이제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버스 타시고 이런 거였는데 제 기억에 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집 앞에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내려서 선생님이 집 한번 다시 집을 하여튼 엘리베이터 다시 혼자 탈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혼자 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왠지 그때는 혼자 탈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전혀 나는 그랬던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타러 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서 이제 그러니까 집 안으로 이제 걸어가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러 현관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서는 거 보고 버튼 누르는 거 보고 선생님이 이제 버스를 타신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나?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나는 못 타는 애라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 뛰쳐나와가지고 선생님을 부르려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이제 버스는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버스를 뛰어서 쫓아갔던 게 기억이 나. 선생님, 저 엘리베이터 못 타겠어요. 이렇게 뛰어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버스 이미 버스는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집에 걸어 올라갔나? 그랬을 거예요.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정도로 엘리베이터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로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게 엄청 잠깐이라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잠깐이었는데, 그게 너무 나한테는 극한의 공포였나 봐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힘들어했고, 화장실 혼자 가는 거. 집에 있는 화장실은 무섭진 않았거든요. 다 문 열고 용무를 치러도 되는 곳이니까 집은. 그리고 뭐 집이니까 무서울 게 없죠. 근데 이제 그 밖에 화장실은 절대 혼자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다 합쳐지니까 그 모든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심지어 유치원이 바로 우리 집 옆이어가지고 진짜 바로 옆이어가지고 가는 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을래야 절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내가 가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만약에 얘가 다른 곳으로 새도 엄마가 뛰쳐나와서 잡을 수 있을 법한 그 거리예요. 심지어. 그랬는데 유치원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원 때 애들이 못되게 굴었던 애들도 하나도 없고 다 애들이 착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애들이 착했고 저도 약간 순한 편이긴 했어요. 어렸을 때 그 부분만 삭제하면 어떻게 순한 애가 집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순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던 애였거든요. 어렸을 때 사회생활을 한 건지
엄마 아빠 앞에서는 막 개판 5분 전인데 밖에서는 이제 안 그런 척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사실 안 좋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랬던 적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시금치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시금치로 착각을 해서 딴 거를 푼 건지, 그러니까 시금치인 줄 알았는데 먹고 보니까 좀 썼나? 아니면 시금치가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집에서 먹었던 시금치랑 너무 다른 맛이라서 내가 놀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시금치를 먹을 수 있다고 퍼놓고서는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못 먹겠는 거야. 맛이 없어가지고. 써서. 근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너가 펐으니까 다 먹어. 이렇게 되신 거죠.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했고요. 유치원 6살 가리키는 정도로 하셨는데 조금 엄했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엄하셨던 거는. 근데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엄함이어가지고 지금 생각해 봐도 선생님이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 내가 내 무덤을 판 거죠. 그래서 뭐지? 시금치 먹기 싫다고 하고 선생님은 너가 팠으니까 먹어야 된다. 음식은 남기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뭐 너가 한 행동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겠죠. 합당한 이유로. 근데 그때 진짜 꾸역꾸역 뭔가 헛구역질 했던 느낌이긴 한데 하여튼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시금치는 잘 안 먹어요 사실. 지금도 시금치는 잘 못 먹겠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은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 없고. 근데 어렸을 때는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방이 막히는 공간은 엄청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떨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을 했던 게 그러니까 용기 내서 중간에 내리는 일 없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지 않았던 그 기억이 8살 때였던 것 같아요. 8살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엄마한테 내가 자랑을 했던 게 기억나요. 엄마 나 오늘 엘리베이터 혼자 탔다?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 꽤나 큰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 폐쇄적인 공간에. 근데 사실 문 닫고 자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런 건 다 잘 타는데 문제 없이 문은 항상 열고 잤어요. 고등학생 때도. 웬만해서는. 엄마 아빠랑 싸우지 않는 한.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좋아야 된다는 게 요즘 들어서 참 많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이 아니라 사실 몇 년 전부터 내가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생기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거고,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잖아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옳고 그름의 그 주체가 사실 내가 친밀함의 정도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지금은 아니지. 어렸을 때는 내 친구가 잘못한 짓을 해. 그게 선을 넘지 않는 정도. 근데 조금 그건 잘못된 게 맞아. 근데 얘가 내 친구니까 어느 정도 편은 들어줄 수 있어. 이게 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얘가 내 친구여도 그릇된 행동을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얘 편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가치관이 생기고 나니까 뒤돌아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 진짜 6살 어렸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게 확실했고
정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가?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엘리베이터에 한번 갇히고 나서 그 이후부터 엘리베이터를 못 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참 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이 좀 너무 많이 짖네요. 산책까지 갔다 왔는데 애들이 왜 이러는지. 그리고 방이 너무 더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첫 번째로 녹음을 했을 때는 문을 다 열어놓고 했어요. 문을 열고 집에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문을 열고 이제 강아지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녹음 쫙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땐 강아지가 짖지도 않았어. 강아지가 짖지도 않고 조용하고 녹음도 깔끔하게 잘 되는데 왜 점점 가면 갈수록 녹음 음질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풍기를 안 틀면 난 곧 죽을 것 같고 선풍기를 틀면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녹음하는 방법을 좀 더 어떻게 찾아봐서 좀 더 깨끗한 음질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로 다음 에피소드는 사실 저는 게스트를 초청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실 저번 주 주말에 친구랑 그 페이스타임 하면서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게스트 형식으로 이제 티저로. 근데 그걸 했는데 걔랑 저랑 이제 집이 멀거든요. 집이 멀어가지고 자주 만나기는 조금 힘들어.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페이스타임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테스트로 한번 해봤는데 녹화도 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목소리만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 목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그래서 따로 아이폰으로 녹음을 땄어요. 음성 메모로. 그렇게 하니까 친구 목소리도 잘 들리고 제 목소리도 잘 들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로 녹음을 한 거보다는 음질이 확실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유튜브에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올릴까 생각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꼭 다음 에피소드는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시험을 보고 와서 그런 건지, 더워서 그런 건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말이 정말 평소보다 더 두서가 없던 것 같고, 음질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노이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다음에는 조금 더 개선된 음질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좋은 저녁, 좋은 아침, 좋은 새벽, 좋은 낮 되시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